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가족처럼 다소곳하게 우리가 앉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의 주임교수로 있는 김경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야 될는지, 또는 아마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감히 이야기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적인 이야기하고 불교적인 이야기가 완전히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을 살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상당히 귀담아 듣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이 불편한 감정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죠. 항상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불편한 감정. 여기 지금 표현을 제가 불편한 감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는. 불편하지 않는 거는 편안한 거거든요. 편안한 겁니다. 옛날에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산속에서 혼자 벽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근에 한 나무꾼이 있었거든. 그 나무꾼이 산속에 이상한 도인이 계신다는 걸 알고 나무를 하러 가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도 보고 이랬어요. 이러다가 한 번은 달마 스님께 묻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달마 스님의 이야기와 종합해서 굉장히 가장 어쩌면 그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구조가. 그래서 해가 스님이 물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속에 그죠?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달마 스님이 묻죠. 왜, 무슨 일로 왔느냐 했더니, 그 당시엔 해가가 아직 수행자죠. 나무꾼이라고 해도 되고 수행자인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바로 불편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 때 세상살이에서 마음이 편하면은 뭐 수행할 필요 없고, 마음이 편하면 어쩌면 절에 올 필요 또 없을 거예요. 마음이 편한데 뭘 달리 꿈꿀 게 뭐 있나요? 그냥 편하면 살면 되지. 보살은 그렇죠. 마음이 편하면 살면 되잖아요. 그때 뭘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걸 딱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불안해요. 편하지 않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그 뒤에 진행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내가 덮어두고, 일단 편안하지 않아서 달마를 만나러 왔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 불편한 건데, 이걸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을 아주 총체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편안하지 않다 이러면은. 그럼 편안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제 여기 나오죠. 왜 안 편안한가? 왜? 여기서 큰 줄기를 두 개를 잡습니다. 안 편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하는 요거는요, 보통 아마 사람들에게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요 두 가지라는 게.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한쪽을 이야기 잘 안 해. 심리치료에서도 그렇고, 정신과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거든. 그럼 이 두 가지가 불편한 원인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업이라고 해도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라는,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트라우마라고 해도 되고, 마음의 상처라고 해도 되고, 콤플렉스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표현은 콤플렉스다. 요건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제가 저랬었고, 만일 콤플렉스가 아니고 트라우마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조금 범위가 좁아져요. 트라우마. 그 다음 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포괄적인데 일반인이 듣기가 어렵죠. 업이라고 해보면. 그죠? 또 더 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불편하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 속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온 과거의 경험 안에 그 원인이 들어있어. 불편한 원인이. 자, 이렇게 접근할 때는 우리는 왜 불편하냐 했을 적에 우리는 내 마음속을 헤집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뭔가를 자꾸 찾아봐야 돼. 왜 불편한 원인이, 그 원인이 내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찾아 들어간다 해도 되고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어서 지금 내가 불편하냐 이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길이 하나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수행이나 정신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정신과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반쪽에 반쪽. 나머지 반쪽이 있다고. 이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는 치료의 대상으로 안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 우리 자신은 알아야 되는데. 불편한 눈의 반쪽. 이 반쪽이 사실은 미리 자기를 살펴야 되는 그 절차예요. 이 반이 뭐냐면요.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자아라는 거예요. 말라식이라는 거고 또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가 바라는 뭔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자기가. 뭐가 여러분 사는 거 보면 늘 뭔가를 바라고 있죠, 지금. 그렇죠. 제가 오늘 오면서 가을이 돼 그런지 나훈아 노래를 듣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 듣다 보니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 세상이 왜 이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나훈아는 자기가 바라는 세상과 지금 세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이러고는 그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 한탄, 못마땅함을 노래에 담고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나훈아가 바라는 세상이 있잖아요. 바라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든 지금.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할 때 전부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내가 바라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가족 내에서도 가족 안에서 남편이든 또는 자식이든 뭘 바라는 게 있겠죠? 또 당연히 있잖아. 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도 이 안에서도 뭔가 바라는 게 있죠? 이 안에서도. 그 다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럼 어떻게? 밖에 저기 차도 있고 간식도 있었잖아요. 행여나 뭐 간식이 이거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이게 바라는 게 그 사람은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빵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빵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 근데 빵이 없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오는 불편함이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주어지면 우린 편안해요. 세상이 다 편안하지. 그런데 세상은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하나가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지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 지금 내가 뭘 바라고 있지?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안 되는 거 불편해지거든. 바라는 게 되면 하나도 안 불편해요. 행복심리학에서는 그 6할 정도 봅니다. 6할 정도. 안 채워지는 게.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부 간에도 있다가 보면 뭐 남편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질 때도 안 채워질 때도 있죠. 이 반반쯤 되면은 뭐 괜찮고 만일에 바라는 게 10가지인데 3개밖에 안 채워지면 남편과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죠. 한 2개밖에 안 된다 하면 이제 갈등을 합니다. 살까 말까. 나이가 좀 들어도 여기서 끌어볼까? 이 생각하게 되죠. 요즘 뭐 난 그 탤런트 잘 모릅니다만 그 탤런트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좀 세간에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그분이 어떻게 활동했니 그런 걸 잘 몰라요. 아나운서도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나이 차이가 좀 적은 남자죠. 그죠? 여자는 63살, 남자는 좀 적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행여나 좀 부럽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따, 저 여자 복도 많다. 60세 연하의 남자랑 그것도 재혼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우원숙이라고 하던가? 맞나요? 4살 연하하고. 4살. 혹시 보살님 좀, 여자 복도 많다 이 생각 드나요? 아니요. 그럼 우리 보살님은 참 욕심도 없네. 그래, 여기는 욕심이 많다면은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2가지. 첫째는 항상요, 불편할 적에 자기 밑에 상처를 미리 찾지 마세요. 자기 안에 2가지를 다 살펴야 돼. 이게 콤플렉스예요. 근데 안에 자기 내면에 뭘 찾지 말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라는 거 미리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냐고. 자, 그러면은 요것도 마음 공부가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바라는 게 눈에 쉽게 띄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게 안 채워지면은 불편해요. 몸이 아플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이 안 좋을 때도 항상 그렇게 접근하는 게 참 현명합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도 내가 지금 뭐가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지? 이렇게. 그래 보면은 곳곳에 이게 드러나요. 근데 그걸 내 표현은 걸린다 하거든요. 어디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다는 건 자기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걸리는. 이것이 처음에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을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이 걸린 상태가 오래되면 암이 되는 거예요. 걸려 있는 게 오래 지속되면 암으로 갑니다. 스트레스잖아요. 암의 원인이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많은 의사들도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그럼 뭐냐면 불편한 감정이 지속돼 버리니까 암이 오는 거죠. 뭐가 불편하냐 이렇게. 요건 제가 여기는 원고는 다루지 않고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건 늘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동기 이론이라고 했어요. 늘 뭘 바라요. 맨날 뭘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바라고 세상에도 바라고 나라에도 바라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렇게 진보든 보수든 희한한 이름 붙여가지고 편가르기가 강한 나라예요. 근데 어느 편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맨날 TV 보면서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분노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분노가. 박수 칠 때는 기분 좋죠. 분노할 때는 화나잖아요. 이 2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 뭘 바라기 때문이다. 그건 TV 볼 때. 강아지는 TV 보고 화 안 낸다고. 왜? 바라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안 바라. 보기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첫째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느냐. 운전할 때도 보면, 저도 이래요. 운전에 넘어오면서 남도 보고 나도 봐야 보는데, 만일 운전하고 오다 기분이 나쁘면 불편하다면은 뭔가 내가 오는 길에 내 앞차기나 뭐가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불편해지잖아요. 추월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하여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그냥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하기에 앞서서 항상 내가 뭘 바라고 있냐. 이걸 첫째 해서 그걸 알아낸다 하면 둘째는 내가 바라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지금 너무 지나친 욕심인지 아닌지 이걸 봐야 되거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 자기가 원하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게 타당하냐, 이게 지나치냐, 이걸 또 살펴야 된다고. 부부간에도 그렇죠. 우리가 불편할 적에 뭔가 남편에게 바라는 내 바람이 안 채워질 때 불편하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생일인데 남편이 외식하자 해서 따라갔더니 횟집에 가서 회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기 양이 안 차면 불편하죠. 생일날 회밖에 안 사주냐 이래 될 수 있잖아. 생일날. 적어도 생일이면 그래도 명품 하나 사줘야 안 되냐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부인이라면 불편합니다. 근데 만일 부인이 전혀 남편에게 큰 기대를 안 하고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라면 회 하나만 사줘도 고맙죠?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바라는 게 적잖아요. 바라는 게 적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 명품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명품 바라는 게 지금 나이에, 지금 우리 형편에, 남편 수입에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걸 생각 안 하고 내 친구는 뭐 생일날 늘 뭐 명품 받는다던데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다 남 비교하지 말고 우리 형편에 내하고 남편하고 사이에서 이러면 됐지 않았나. 아니면 행여나 명품 바라는 사람 같다면 이거 내가 지나친 거 아니냐. 이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불편할 적에 봐야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나의 바람이 이것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이게 지나치지는 않는지 그걸 또 봐야 되거든.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불필요한 욕심은 내려놓는 게 맞죠. 욕심. 불교에서는 늘 첫 번째가 탐욕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탐심을 극복해야 된다 하잖아요. 핵심이 그거예요. 탐심이 많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탐심이 적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원의 이야기도 여러분 참고를 합니다. 원에 들어보면 오늘은 안에 차가 들어있을 때도 가끔 차가 또 이제 통제가 또 됩니다. 그때도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원에 왔고 볼일이 있어 왔고 강의 들으러 왔고 뭐 이렇게 왔는데 차가 그 앞까지 가야지라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가 모두 막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그래도 환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런 매연가스가 환자들에게 영향 미치고 하면 밑에 세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불편해요. 차가 안 올라와도.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밤에 왔는데 좀 마당에 불이 환해야 되지 않냐고.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은 올라와서 마당이 환하지 않으면 불편하죠. 마음속에 그게 올라옵니다. 뭐 건물은 이렇게인데 밤에 말이지 불도 없고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여기 왔을 때 그 재미가 적죠. 그 욕심 내려놓는 사람이 훨씬 현명하잖아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서 차를 통제하고 불을 안 켜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원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조직의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수순해 주는 게 좋다고. 수순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여기 오면 여기를 따라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를 뭐 이렇게 옹막을 이런 뜻이 아니죠. 그 우리가 삶 전체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바람이 많은 사람은 불편이 많은 사람이다. 첫째 요거.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가 걸려 있는 거야. 이거 과거의 문제에 두 가지를 살피는데 뭐가 걸려 있느냐, 뭐가. 그걸 흔히 우리는 총체적으로 하면요, 콤플렉스라고 하면 돼요. 총체적으로. 우리 안에, 저 용어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이 아는 정도로 콤플렉스. 일단 저걸 다른 말로 불편한 감정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 걸려있다니까. 불편하다는 건 내가 어디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보살님 생선 좋아하시나요? 어릴 때 생선 먹다 목에 가시 걸린 적 있나요? 혹 그런 경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중 혹시 가시 걸려본 적 있나요? 그래, 성민이 가시 걸렸을 때 이게 금방 안 빠지면 좀 불편하지? 좀 오랫동안 걸려 있었는 적 있나? 네. 병원에 간 적 있나? 안 가고. 스스로 빠져나갔지? 밥 삼켰어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되고, 가시는 그냥 도도 녹습니다. 침 때문에. 그죠? 녹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빼내려고 손을 집어넣으면 그 염증이 생긴 문제가 있어요. 가만 두면 되겠는데. 그럼 둘락하면 힘들죠? 늘 자꾸 따끔따끔 하잖아. 꼭 그런 거예요. 그걸 가시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그것. 우리 마음에 그건 몸에 걸려 있잖아, 가시는. 근데 콤플렉스는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뭔가 딱 걸려 있거든. 이놈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놈. 두 개를 살펴냈죠. 심리치료에서는 앞부분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욕심 살펴라 소리 안 해요. 왜? 그거 살펴라 해놓고 돈 받으려고 하면 양심 찔리잖아. 그거 이야기하고 어떻게 돈을 받냐고. 내가 돈 못 받지. 두 번째 걸 이야기해야 전문성 있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 정도는 앞쪽이에요. 우리가 반 정도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한 이유가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 오는 사람도 다르죠. 내가 이렇게 겪는 것처럼. 올 적에 많은 걸 기대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하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올 적에 많은 걸 기대하고 오면 많이 걸리죠. 당연히 많이 걸리죠.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조직을 비판하고 한번 왔다 가면서 그거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되게 똑똑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바보죠, 바보. 자기 자신의 불편한 걸 전혀 모르는 바보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똑똑한 줄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보죠. 온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요. 세상 전체가 TV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남이 안 보는 걸 찾아가지고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 후벼 파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걸 우린 야, 저걸 어떻게 하냐 이래야 하잖아. 뭐가 잘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편한데. 물론 사회 정의라는 거는 바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이 안에서도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건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서 더 낫도록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들이 바라는 게 미리 작동합니다. 그걸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개선하는 사람들 난 이야기하면 이러거든. 자기는 정의감이 있다 하는데 난 속으로 땡겨요. 그거 안 해요. 정의감 이전에 우리 자신의 욕심이 미리 작동합니다. 욕심이 작동해놓고 나중에 그걸 정의감으로 포장하는 수가 있어요. 포장을 해요. 근본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 어디 가서 그렇게 뭐 따지거나 이런 짓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스님들 같으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뭐 앉아가 밥을 먹을 때도 식당에 가서도 뭐 나온 대로 언제든 맛있게 먹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식판 들고 아 이거 뭐 반찬 이것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 말 여러분 동일하나요? 예. 보세요. 어디 가서 식당에 앉아 반찬 뭐 밑반찬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잔소리합니다. 어디 가도. 근본 성품이 미리 존재합니다. 그죠? 이걸 알고 우리는 오늘 이야기는 이제 과거로 가는 이야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죠. 콤플렉스는 뭐냐 이 이야기인데 이걸 좀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시는 분이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콤플렉스라는 건 덩어리예요. 풀어지지 않는 덩어리예요. 근데 이 덩어리는 감정의 정서적 색조를 띈다 했는데 이건 건들리면은 우리들이 감정이 움직여요. 슬퍼지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막 폭발하거나 아니면 질투심이 일어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그런 덩어리예요. 덩어리. 감정적으로 강조된 응어리진 어떤 내용? 응어리져 있다. 덩어리라고 해도 되고 응어리져 있다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팥죽을 동짓날 팥죽을 끓여본 적이 있나요? 요즘 좀 사 먹어가네요. 물어봅니다. 혹시 끓여본 적이 있나요? 네, 끓이나요? 끓여보면은 그 팥죽에 요 새알도 넣었지만 그 팥죽 안에 뭐 이렇게 응어리가 안 지도록 해서 젓죠? 젓잖아요. 그죠? 고루고루 퍼지도록 젓죠. 근데 이게 뭐 죽 같은 거 끓일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팥죽이 아니더라도 수제비 같은 거 할 때도 여기 하여튼 뭐 쪄을 때 보면 응어리진 게 들어있으면 나중에 퍼보면 고기 밀가루가 안 있죠? 들어있잖아. 손으로 눌러보면 그죠? 그런 응어리는 음식에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죠. 별로 안 좋죠, 그게. 그런 게 바로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휘휘졌을 때 하나도 그 덩어리가 없어야 돼. 그냥 휘휘 적게야 되거든. 야, 좋은 거잖아. 솔솔 넘어가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거든. 뭐 걸림이 없어야 된다고. 솔솔 지나가. 근데 뭐 조금 하면 걸려. 하루 종일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 이런 사람들은 몸이 망가지죠. 반드시 이건 일찍 몸이 망가집니다. 심한 사람들은 이제 중병이 오죠. 걸리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신체적인 치료 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이 동의보감도 그래 되고 현대의학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몸에 직결됩니다. 직결. 만일 또 이제 보살님 앞에 앉아서 물어본다. 혹시 막 걱정거리나 신경이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딱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왜? 이게 왜, 소화가 왜 안 됐냐고 마음이 안 편한데,
이게 연결된다는 건 경험적으로 확실히 알죠? 여러분도 확실히 알잖아. 그럼 뭐냐? 마음의 문제는 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직결줍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신체화라고 합니다. 신체화. 이미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좀 이 병이 좀 깊어진 사람들이에요. 빨리 마음의 병이 몸으로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몸으로. 이게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게 위장장애죠. 위장장애 1순위로 나타납니다. 좀 신경 쓰면 소화 안 되죠. 그래서 밥 안 먹을 신경도 안 먹니 낫지. 뭐 요런 게 가는 건데 요런 게 있다. 덩어리진 것이 바로 마음의 덩어리가 콤플렉스고요.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미해결된 문제. 여러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됐다면 우리 안에 그런 엉거리진 게 없죠. 해결 다 잘 됐는데 뭐. 해결 안 된 게 남아있잖아, 마음속에 덩어리로. 보살님도 살아오면서 뭐 해결 안 된 일이 들어 있었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오죠. 많죠. 그거를 전부 콤플렉스라고 하면 됩니다. 해결 안 된 거. 미해결된 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서 지금도 불쾌하거나 화가 나는 게 있죠? 네. 지금도 있잖아. 근데 그거 맨날 생각하면 몸 다치죠? 우리 잊어보고 살죠? 잊어보고. 잊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환경이 오면 떠올라죠. 그거는 딱 떠올릅니다. 지금 보세요. 내 이야기 정확히 이해하시는데 그 떠올려오는 그 덩어리 있죠. 이걸 없애는 것이 콤플렉스를 없애는 거고 그걸 없애야 우리는 이 불편한 감정이 근본적으로 사라집니다. 외면해가지고는 그걸 못 본 채 해가지고는 언제든지 올라오죠. 그게 때가 오면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올 때 내가 아이고 모래같다 고개 흔들면서 이거 저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피해가도 돼요. 그거 괜찮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또 올라올 때 그때 그는 붙잡고 또 생각합니다. 옛날에 거는 붙잡고 그때 막 곱씹고 있다고. 그때 이거는 굉장히 바보스럽죠. 이미 흘러간 거잖아. 왜 지금 잡는데? 고개 돌리고 안 봐야지. 그러나 이거는 늘 1등을 안 해요. 1등은 그거를 해소시켜 버려야 되거든. 풀어내 버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오늘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는 것들이 여기 남아있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거는 그죠? 산다는 건 세월이 흐르면 잊을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꾸 뭔가 쌓여요. 이게 자꾸 쌓여가지고 내 안에 온통 그런 덩어리들이 해소하지 않는 덩어리들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콤플렉스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저기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가 넘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업이라고 했대요.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업은 전생에부터 이어지죠. 쭉 업이 이어져 옵니다. 우리 안에는 업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한량 없습니다. 그죠? 한량 없는 업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 해소해야 우리는 업작 소멸하는 거고, 그게 돼야 여러분들 수행자로서 이제 드디어 부처의 경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말에 한 맺힌 것. 이제 이 콤플렉스 중에도 한이 맺혔다는 거는 미해결된 문제 중에도 엄청나게 큰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 이해가 되시죠?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걸려있는 게 그 무게가 똑같지 않죠. 굉장히 큰 게 있잖아. 그걸 우리는 콤플렉스 중에도 주 콤플렉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크게 걸려있는 거는.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 좀 해결하지 하면 그건 내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큰 덩어리예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암덩어리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삽니다. 안 살 수가 없잖아. 살아가잖아. 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은 적습니다만 옛날에 특히 우리 여인네들은 한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집 갈 때부터 부모가 가면 야야 시집 가거든 3년은 벙어리로 살아라. 할 말 하지 말란 얘기잖아. 한이 되죠. 그 다음 3년은 귀머거리로 살아라. 들어도 그냥 안 들은 척하고 살아야 돼요. 3년은 안 본 봉사로 살아라. 봐도 안 보는 걸로. 이렇게 9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했으니 그게 좀 한이 되잖아. 우리가 지금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바뀌었고 한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콤플렉스다. 그리고 요거는 자극을 받으면 바로 움직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이런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 움직이나, 경계라는 것은 자기 앞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대상들의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경계선이 있듯이 아니고 우리들 앞에 무언가 사건이 나타나요. 불교에서 이걸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따라 마음은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곳마다 실로 그가다. 저건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펄펄 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경계를 만나면 마음속에 물이 끓듯이 끓어오릅니다. 뭐 어째 이게 올라온다고 속에서. 그런데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그거합니다. 어떤 걸 보더라도 그거다. 그래서 흐름을 따라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으라. 이 불운하 존자는, 참 말하나 존자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그 분이에요. 가섭존자, 안한존자부터 해서 법통을 이어받았던 분인데 그분의 개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시여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거 갑니다. 움직이는 마다. 어떻게 그거 가냐? 그냥 마보디 여기 오면 여기서도 그거 갑니다. 아무 불편이 없어. 그거 갑니다. 그리고 여기 성남사 한 바퀴 돌아도 그거 갑니다. 표충사 가도 그거 갑니다. 어디 가더라도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펄펄 뛰지 않죠. 불편 안 하죠. 왜? 내가 바라는 게 없죠. 내 속에 상처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바라는 것도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편하죠. 우리 공양간에 갔더니 오늘 수제비 주더라고. 맛있게 먹죠. 국수 주더라. 맛있게 먹죠. 그런데 걸림이 많은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나왔네. 이거 다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